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조선 팔도 인심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라도 땅 그 너른 들판을 할 일 없이 거닐던 30 넘은 김선비라는 양반이 있었으니 어려서는 동네 방네 글깨나 읽는다 소리를 들었지만 그놈의 까다로운 과거 시험에는 매번 미끄럼틀 타듯 낙방하기 일쑤였답니다. 사내 대장부가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소만 설상가상으로 의지하던 부모님마저 병환으로 훌쩍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 하나 없이 금슬 좋던 안사람마저 뒤를 따랐으니 김선비는 그야말로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되었답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조각배처럼 말이죠. 이에 김선비는 밤낮으로 술잔만 기울이며 한탄했답니다. 내가 이 꼴로 초췌하게 늙어갈 수는 없지. 아무리 책상에 앉아봐야 떨어지는 낙엽처럼 희망 없는 과거 공부만 계속할 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게죠. 차라리 세상의 온갖 풍류를 누리며 가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리라 마음먹었으니 이를 두고 늦바람이 무섭다 해야 할지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 해야 할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날 이후로 김선비는 묵은 책들을 훌을 털어 장작불에 던져버리고 낡은 갓 대신 멋들어진 패랭이를 눌렀었답니다. 비단도포 자락 휘날리며 장터를 어슬렁거리고 주머니에 술값 두둑이 챙겨 기생이라도 보면 능글맞은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리면 발길 닿는 대로 따라가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췄으니 영락없는 한량의 모습이었더랍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고 바람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팔도를 유랑하기 시작한 김선비.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그때의 그는 미처 짐작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저 술잔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벗삼아 가는 길 멈추는 곳마다 흥취에 따라 머물다 떠나는 기약 없는 방랑길에 나섰으니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터였답니다. 30이 넘도록 과거에는 코빼기도 못 내밀고 부모님과 안사람마저 덧없이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빈 술병처럼 텅 빈 채 장터 어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더랍니다. 이제는 선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머니 사정이나 꿰차는데 더 밝아진 양반이었죠. 그날도 해는 중천에 뜨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김선비 눈에 유독 곱상한 여인 하나가 띄었답니다. 2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 여인은 깨끗한 옷차림에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장터에 활짝 핀 꽃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런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이런 시골 장터에 혹시 나처럼 기구한 팔자인가? 김선비는 괜스레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척했지만 실은 여인의 고운 자태의 눈길을 빼앗긴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이 슬쩍슬쩍 김선비 쪽을 곁눈질하며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허, 이거 참, 혹시 나 같은 풍류객에게 반한 건가? 과거에는 그 흔한 아가씨 하나 눈길 주지 않더니 한량으로 팔도를 떠돌아다니니 별일도 다 있다 싶었겠죠. 속으로는 역시 나의 숨겨진 매력을 이제야 알아보는구려 하며 헛기침을 해댔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짐짓 점잖은 체하며 국밥집 앞을 서성이기도 하고 옆하는 노인 옆에 앉아 엿을 몇 개 집어먹기도 했죠. 그때마다 그 여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김선비를 따라왔으니 김선비의 마음은 마치 봄날 아지랑이처럼 설렁설렁 피어올랐답니다. 분명 나를 염탐하는 것이로군. 혹시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줄 아는 건가? 엉뚱한 생각도 했지만 여인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 그런 불순한 의도는 아닌 듯 싶기도 했죠. 그저 홀로 떠도는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 따라오는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 짓고는 슬며시 미소를 짓는 김선비였답니다. 곱상한 여인이 자꾸 따라오니
혹시 나한테 반했나? 딴에는 낭만적인 상상을 했겠지만 실상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의 여인 걱정은 무슨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격이라고나 할까요. 김선비는 괜히 폼 잡고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답니다. 이쯤 하면 눈치를 채고 말을 걸어오려나? 속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요망한 여인은 김선비 옆에 털썩 앉는 것이 아니라 몇 걸음 떨어진 다른 바위에 새침하게 손수건까지 깔고 앉는 것 아니겠소. 어허, 저거 봐라. 튕기는 척은. 하지만 이미 내 매력에 넘어온 게 분명해. 김선비는 속으로 득이양양하며 못 이기는 척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이보시오, 부인. 초면에 송구합니다만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오? 혹 저와 같은 방향이신지. 능글맞은 웃음까지 흘리며 물었으니 아마 여인이 아니고 선비님이야말로 제 이상형이십니다. 라며 달려들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여인의 대답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얼굴을 살짝 붉히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선비님께서 먼저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홀몸이 되고 갈 곳이 없어 그저 발 닿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비님께선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홀몸이라는 말에 김선비는 옳거니 싶었답니다. 역시 기구한 팔짝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법. 게다가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이 자신에게 기대려는 속셈이라고 멋대로 짐작하고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갔겠죠. 그러시군요. 저 역시 홀몸으로 정처 없이 길을 가고 있답니다. 날이 저물고 있으니 저기 저 마을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운이 좋으면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어려운 여인을 보살피는 멋진 나. 스스로 영웅이라도 된 듯 뿌듯해하며 여인을 꿰어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소.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호라비 양반은 엉뚱한 기대를 품은 채 동행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참으로 간 큰 김선비라고 아니 할 수 없었더랍니다. 어쩌다 동행하게 된 여인과 날이 저물어 어둑한 길을 걷고 있었으니 저녁밥은 고사하고 늑대라도 나올까 걱정해야 할 판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휘황찬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어허, 저것은 필시 무슨 잔치로구려. 운이 좋으면 따뜻한 밥 한 끼는 물론 하룻밤 묵어갈 곳까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부인. 김선비는 마치 굶주린 이리가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은 듯 눈을 번뜩이며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런 번듯한 집에서 웬 뜨내기에게 쉽게 잠자리를 내어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여인과 함께 잔치 마당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과연 웅장한 기와집 마당에서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답니다. 김선비가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길을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는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풍채 좋은 노인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나왔으니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이진사라는 양반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진사는 김선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여인에게만 음흉한 눈빛을 보냈답니다. 거기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뉘시오? 여인은 놀라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청했답니다. 나으리, 소인은 집안이 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가련한 처지입니다. 내일 잔치에 힘닿는 대로 일을 도울 터이니 저희에게 하룻밤만 묵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의 공손한 태도와 옥쟁반에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에 이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이고, 저 고운 여인이 어쩌다 저렇게 고생을. 남편만 없다면 내가 어찌 해볼 텐데? 하며 음흉한 속셈을 감추지 못했죠.
결국 이진사는 흔쾌히 하룻밤 숙식을 허락했고 김선비와 여인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내심 쾌재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저녁밥을 배불리 먹은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베개를 보고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허, 웬 떡이냐? 혹시 이진사가 우리를 부부로 착각한 건가? 뭐, 나쁠 건 없지. 김선비는 여인이 숙소를 청하면서 저희에게 하룻밤 숙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소 애매하게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어쩌다 보니 부부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하긴, 처음 본 사이인데 하룻밤 숙식을 함께 청했으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여인이 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이진사가 여인에게 보냈던 음흉한 눈빛을 떠올리면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 이진사 영감이 여인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온갖 기대와 걱정 속에서 김선비는 애꿎은 베개만 괜히 한 번씩 쓰다듬으며 여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밤은 깊어지고 피곤이 몰려왔지만 왠지 모를 설렘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륵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에게 예상치 못한 봉변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아침이 밝았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하는지 잠결에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던 것도 같지만 간밤에 피로에 깊이 잠들어 있던 김선비는 갑작스러운 굉음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답니다. 네 이놈! 도둑놈을 당장 끌어내라!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발길질 소리가 방문을 두드리는가 싶더니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억센 팔뚝에 붙잡혀 방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잔뜩 늘뛴 이진사가 씩씩거리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잔뜩 겁에 질린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김선비를 에워쌌습니다. 왜 이러시오? 잠이 덜 깬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선비가 항변했지만 이진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하의 흉악한 놈! 내가 밥이고 술이고 잘 먹이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여봐라, 저놈을 당장 두들겨라! 영문도 모른 채 김선비는 하인들에게 결박당했고 순식간에 주먹과 몽둥이가 사정없이 그의 몸에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억울함과 고통에 김선비의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놈, 아직도 매를 덜 맞았구나. 감히 안방에 고이 모셔둔 혼인 예물을 훔쳐달라나? 내 마누라는 어디로 갔느냐? 당장 토설하라. 이진사의 고함을 듣고서야 김선비는 비로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예물? 마누라? 어젯밤 방에 놓여있던 두 개의 베개와 이진사가 여인에게 보냈던 음흉한 눈빛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차! 어제 처음 본 아무 관계도 없는 여인이 하룻밤 숙식을 청하면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 그리고 아침이 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일부러 나를 끌어들여 이런 짓을. 나으리,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 처음 만난 사이였고. 김선비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잔뜩 흥분한 이진사에게 그의 외침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이 거짓말까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밤늦도록 내 방에서 함께 있는 것을. 혼인 예물이며 내 아내가 될 사람을 훔쳐 달아났으니 너야말로 천하의 도둑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진사는 어젯밤 자신의 안방에 고이 모셔두었던 혼인 예물이 사라졌고 여인 또한 종적을 감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을 장가 보내는 경사스러운 날에 혼인 예물이 도둑맞고 신부 될 사람까지 사라졌으니 이진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평소 여자 밝히는 호색한이라는 소문이 있던 이진사였기에 곱상한 외모의 여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설마 밤사이에 예물까지 훔쳐 달아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김선비와 그 여인이 한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낸 것처럼 보였으니 이진사로서는 김선비가 여인과 공모하여 예물을 훔치고 달아났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손목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여인을 내 아내라고 단정하며 김선비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죠. 김선비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몽둥이질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 여자가 모든 것을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이진사와 그의 하인들에게 김선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김선비는 고통스러운 매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하룻밤의 숙박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매질을 당하고 광가로 끌려온 김선비는 사또 앞에 꿇어앉아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샀던 날이 맹세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옵니다. 어제 장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김선비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쌍둥이 아들들의 혼례 예물이 사라지고 자신이 탐하려고 했던 신부까지 행방불명된 상황에 격분한 이진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뻔뻔한 놈. 내 놈 방에서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느니라. 혼인 예물을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으니 당장 그 예물을 내놓고 내 마누라가 어디로 갔는지 실토하렸다. 이진사는 눈에 불을 켜고 호통쳤고 김선비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며 오히려 이진사가 수상한 여인에게 흑심을 품었다고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진사의 수상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샀던 날이 어젯밤 잔치 자리에서부터 저 이진사라는 양반이 그 여인을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이진사가 처음부터 여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일부러 붙잡아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더니 여인을 보고 저 이진사 영감이 수상쩍을 정도로 친절을 베풀며 저희를 이 집으로 데려온 것이 분명 딴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인을 어디에 숨기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비의 외침에 이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그의 당황한 기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 이진사가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던 터라 김선비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었답니다. 결국 김선비는 억울함을 풀고 아내를 찾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사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에게 김선비를 끌고 가 호되게 꾸짖었지만 이진사의 마음 한구석은 밤새도록 찜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이진사는 잔치가 끝난 깊은 밤 은근히 술잔을 들고 여인을 불러들였답니다. 날이 차니 따뜻한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나 나눕시다. 입가엔 너털웃음을 띄었지만 눈빛은 흐린 등잔불보다 더 음흉했죠. 여인은 마지못해 따르듯 방에 들어섰고 이진사는 연거푸 술을 권하며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고운 얼굴에 사연도 깊다 하니 내가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지 않겠소. 하지만 여인은 허투루 웃으며 술잔을 부드럽게 돌렸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이 고을을 떠돌다 얻은 진귀한 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마시면 온몸의 열기가 한 곳으로 몰려 밤낮 없이 힘을 쓸 수 있다 하옵니다. 이진사는 귀가 솔깃했고 여인의 꿰매 홀려 그만 그 진귀하다는 약과 술을 함께 들이켰답니다. 잠시 후 몸이 얼얼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이진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단정한 자세로 그의 앞에 서서 말했죠. 남의 몸을 함부로 탐한 데가 나으리께선 분명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의 일은 소문이 되어 마을을 떠돌 수도 있고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막음할 만한 물건 하나만 주신다면야? 이진사는 흠칫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던 그는 그저 여인이 입을 다물어 주기만 바랐습니다. 결국 그는 장손의 혼례를 위해 준비해둔 진귀한 혼인 예물 중 일부를 떨리는 손으로 내주었고 여인은 조용히 그것을 품고 사라졌답니다. 예물이 사라진 게 들통나거든 건넌방에서 자고 있는 그 선비님이 훔쳐간 걸로 꾸미면 될 것이오. 떠돌이 하나쯤이야 증거 없어도 사람들 말만 있으면 믿게 될 테니? 그 말은 마치 미리 모든 걸 내다보기라도 한 듯 치밀하고 태연했으며 그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이 오직 여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진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이진사는 밤에 추태가 들통날까 혼이 빠질 듯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인들이 예물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치자 이진사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침 같은 방에 묵었던 김선비에게 죄를 덮어씌우기로 결심했답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떠돌이 선비 하나쯤 마을 사람들 눈에 도둑으로 보이기 딱 좋지. 내가 그 여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자는 없으니. 그렇게 이진사는 김선비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가득했죠. 사또가 자기 편이긴 하지만 혹시 일이 커져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알아서 매듭지어야 한다. 그깟 예물은 다시 맞추면 될 것이다. 아들 장가가는 날 동네 사람들에게 애비가 여자의 눈이 멀어 생사람을 잡았다고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진사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겼다가는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끄러운 속셈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직접 김선비와 담판을 짓고 적당한 선에서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사는 사또에게 예물을 찾았다며 본인이 오해했다며 김선비를 풀어달라고 했고 사또 역시 평소 이진사의 덤벙거림을 잘 알았기에 그럼 두 사람이 잘 화해하고 해결하길 바란다며 김선비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김선비는 며칠간의 옥살이와 매질로 인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리 와 앉으시오. 이진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어투로 김선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진 그의 태도에 김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소. 이진사는 어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생각해보니 증거도 없이 그대를 도둑으로 단정하고 심하게 매질한 것은 지나쳤던 것 같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안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진사를 바라보았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통을 치며 매질을 하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혼례를 앞두고 귀한 예물을 도둑맞아 정신이 없었소. 게다가 그대와 함께 있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오해가 있었던 듯하오. 이진사는 슬쩍 눈을 피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나으리,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제 아내가 아니옵니다. 저희는 어제 장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저도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선비의 눈에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진사는 김선비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홀몸으로 떠돌아다니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소. 과거 공부의 뜻을 두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과 안사람마저 병으로 잃었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소. 김선비는 이진사의 입에서 자신의 불우한 과거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소이다. 그대가 정말 도둑이 아니라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 또한 며칠 동안 옥에 갇혀 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심한 매질까지 당했으니 내 마음이 무겁소. 이진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품에서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 김선비에게 건넸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으시오. 비록 그대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생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 이진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대도 새로운 곳에서 부디 평안하게 지내시오. 만약 다시 내 눈에 띈다면 그때는 정말 도둑으로 간주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오. 김선비는 이진사가 내민 돈 주머니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게다가 적지 않은 돈까지 주며 조용히 떠나라고 하니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 주머니를 받아들고 이진사에게 힘없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나으리에 너그러우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비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이진사의 집을 나섰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진사의 집에서 쫓겨난 김선비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인가. 밤새도록 낯선 길을 걸으며 김선비는 분통함과 억울함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 곱상한 여인에게 속아 졸지에 도둑 누명을 쓰고 매질까지 당했으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김선비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전라도 땅 인심 좋기로 유명하다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매몰찬 세상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답니다. 차라리 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리라. 마음먹었던 호기로운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배에서는 쉴 새 없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겨우 발길 닿는 대로 어느 작은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낡은 주막 하나가 눈에 띄기에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쉰 목소리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앞날을 생각하며 김선비는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묘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린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 놀랍게도 며칠 전 그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옷차림의 단아한 얼굴, 마치 장터에 활짝 핀 꽃과 같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진사의 집에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넣고 사라졌던 그 얄미운 여인이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김선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에 왜? 혹시 자신을 또 무슨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호기심 또한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어쩌다 그 여인이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자신과는 무슨 인연으로 얽힌 것인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 또한 김선비를 발견한 듯 두 사람의 시선은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은 그야말로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매서운 기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 며칠 전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여인을 다시 만난 김선비는 울적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인은 그런 김선비를 매혹적으로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죠. 선비님, 여기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기분이 묘하네요. 혹시 잠시 저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실까요? 김선비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울적한 감정보다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 접근했고 이진사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간절하고 궁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심란한 표정으로 여인의 뒤를 따라 주막을 나섰습니다. 여인이 이끈 곳은 주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담하고 깨끗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꾸며진 사랑채가 눈에 띄었죠. 여인은 김선비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비님께 그날 이진사 댁에서 있었던 일의 전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선비님께 큰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선비는 혼란스럽고 궁금한 마음속에서 여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지아비 하나 잘못 만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여인이옵니다. 그이는 글도 없고 덕도 없었으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친구 따라 노름판을 기웃거리더니 끝내 전답이며 가상까지 모두 탕진하고 말았지요. 어느새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친정까지 망신을 당한 뒤에야 저는 비로소 그 사람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내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홀로 된 후 저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남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남자를 만나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슬픔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초라한 행색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생각과 날카로움을 지닌 선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분이라면 제가 찾던 그런 지혜로운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이상하면서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다니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선비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시험이라니요? 김선비는 놀랍고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진사 댁에서 사라진 혼인 예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훔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누명을 선비님께 씌운 것은 제가 맞습니다. 여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김선비는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히고 황당한 마음마저 느꼈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넣고 심한 고통을 겪게 한 것이 한낱 시험이었다니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했던 어리석은 사내였다면 그런 억울한 상황에 닥쳤을 때 분에 못 이겨 소란을 피우거나 제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는 다르셨지요. 혼란한 와중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헤아리려 하셨고 결백을 조용히 주장하시며 오히려 이진사 나리의 속내까지 짐작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라면 진정으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여인은 김선비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려 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선비님께 크나큰 고통과 억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진정으로 저희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어지러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지혜를 가진 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뜻밖의 고백을 들으니 김선비는 화가 났던 분노와 억울함이 점차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행동 속에 담긴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전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껴왔던 여인이 자신과 같은 지혜로운 남자를 찾기 위해 엉뚱한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에 김선비는 놀라움과 함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여인은 김선비를 매혹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선비님의 지혜와 강직함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지난날의 죄송함을 갚고자 제 마음과 이 몸을 기꺼이 바치려 하오니 부디 사양 마시고 오늘 밤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여인의 붉어진 얼굴과 촉촉한 눈빛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김선비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러웠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 속에는 강렬한 끌림과 묘한 설렘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강렬한 이끌림에 자신을 맡긴 밤을 보냈답니다. 오해와 기막힌 사건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과 매력 속에서 깊은 정을 느꼈답니다. 마치 오래 그리워하던 끝에 서로를 발견한 연인들처럼 그들의 밤은 애틋함과 열정 그리고 황홀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김선비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부모와 아내를 잃고 한량처럼 지내왔지만 여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인 또한 어리석은 전 남편에게 실망했던 과거를 딛고 김선비의 총명함에 매료되었답니다. 그 밤 그들은 세상의 풍파를 잊은 채 서로에게 온전히 몸과 마음을 맡겼습니다. 서툰 몸짓 속에서도 엷은 미소가 피어났고 엇갈리는 숨결 사이로 번지는 체온은 두 사람을 천천히 하나의 흐름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긴 세월 갈고 닦은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답안을 찾아내는 듯 조심스러우면서도 점점 더 깊어졌죠. 여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을 내던질 각오를 품은 바다처럼 깊고도 고요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열기는 배 속을 뒤흔드는 파도가 되어 여인을 집어삼켰고 그녀는 그 경랑 속에 휘청이는 작은 조각배가 되어 선비의 손길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사옵니다. 여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숨결은 달아오른 밤 공기마저 데워갔죠.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도포 자락을 조심스레 더듬으며 한 겹 한 겹 옷을 벗어내렸습니다. 순결이라는 마지막 문을 스스로 열며 눈을 질끈 감은 채 이 순간이 그녀의 지난 상처를 씻고 새로운 삶의 문턱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녀의 결정은 단지 한밤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가서는 삶의 전환점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선비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가, 눈빛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그 사이를 채웠고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서로를 품었답니다. 조각배처럼 흔들리던 여인의 숨결은 어느새 평온한 호수처럼 잔잔해졌고 김선비의 품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기댈 곳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밤은 허락되지 않았던 열정의 결실이었고 그들 삶에 있어 가장 치열하면서도 따뜻한 서사 한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와 여인은 밤새도록 뜨거웠던 감정을 나누었던 서로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오해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사실 이진사 댁에서 가져온 홀리 예물은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김선비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이 돈은 원래 그 탐욕스러운 이진사에게 갈 것이었지만 이제 선비님과 제가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함께 멀리 떠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김선비는 놀라움과 벅찬 감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라웠지만 그녀가 모아둔 상당한 재산과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하고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그때 김선비는 이진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서 받았던 돈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비는 결심한 듯 여인의 손을 잡고 굳건하게 말하였습니다. 부인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 역시 가진 것이 비록 이 돈 주머니 하나뿐이지만 이제 우리 두 사람은 함께입니다. 이 돈과 부인이 숨겨둔 예물을 합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여인이 숨겨둔 예물과 김선비가 받은 돈을 합쳐 새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길을 나섰답니다. 무료로 즐기는 어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댓글 확인.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